정작 수사받아야 할 자들은 수사를 받지 않고 영전하거나 유임된 지금 국민의 안타까움은 분노가 된 지 오래이고 상을 받아도 부족하지만 상을 받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섭니다. 12월 7일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눈에 보입니다. 군검찰이 증거로 확보했지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시사인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재구성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섭니다. 사건 번호 2023-43 피고인 박정훈.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입니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망사고 관련한 수사에 개입할 권리가 있을까요? 개정된 군 형법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임에도 군, 검찰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곧 정의다라는 검사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소장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첫 공판이 12월 7일에 열립니다.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130개 증거 목록을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확인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을 비교하며 군검찰이 자신의 주장과 반하는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기록을 다 내면 대통령 개입 흔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 대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갑자기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이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 전화가 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이 군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복귀 이후 김계환 사령관은 청와대 군사보좌관 즉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면서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가 열렸고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수사 외압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8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전부터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안보실 파견 김아무개 대령이 등장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 직후인 8월 11일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은 권인태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라고 요청하자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김계환 사령관이 안보실 김아무개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다시 지시했고 자료를 김 대령에게 보냈습니다.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보내지자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했던 사건의 경찰 이첩이 다음 날인 7월 31일 갑자기 보류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됐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뒤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다고 느낀 건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아무개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은 최상병 사건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고 비슷한 우려를 경북경찰청에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9월 23일 작성했습니다. 7월 31일 국회 국방위 되면 설명이 취소되고 16시경에 해병대 수사단에 복귀한 이후 중앙수사대장 박아무개 중령으로부터 국방위 되면 설명 및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임성근 사단장을 관계자 즉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라고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김계환 사령관의 비화폰은 도청이 방지된 휴대전화입니다. 사령관의 비화폰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7월 31일 오후에서 8월 1일 사이에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국방부와 연락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군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비화폰은 물론이고 캡처했던 화면 11장도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군검찰은 이첩 당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관련 기록도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8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와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저녁 7시 20분경 국방부 검찰단이 결국 이첩된 사건 기록 일체를 되찾아갔습니다. 회수 과정이 적법했느냐를 두고 비판이 일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회수한 수사 기록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작성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서도 가져온 수사 기록을 항명 증거자료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 기록 원본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는 경북경찰청에 보낸 서류이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국방장관은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항명 사건의 증거라며 가져간 기록물을 정작 증거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첩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 항명 사건의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입니다. 항명은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는 사실 자체로 입증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이첩 기록을 가져오냐고 말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겁지겁 수사 기록을 회수해왔다는 건 외압을 스스로 자인한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자료 회수와 관련해서 묻는 기자 질문에 재판에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진행 중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회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첩 당일인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의 부하인 중앙수사대장 박중령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달 후인 10월 24일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박 대령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다. 일탈 행위를 빨리 인정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모든 책임이 박 대령의 일탈에 있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진실된 수사를 말한 것도 사령관이고 이를 뒤집은 것도 사령관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의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습니다. 8월 2일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 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외압이 있을 것. 투명한 사건 처리 부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